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푸른 눈의 한의사, 서양인 한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딱 한 분 있답니다. 이분이 벌써 20년도 전에 우리나라 한의사가 되셨는데 아직 후배 제2호가 없다고 그래요. 국내 최초 또 유일한 서양인 한의사 라이문드 로이어 원장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후배가 없어요? 아직? 아직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21년 차 한의사시잖아요. 예, 99년에 한의사 되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지금 공부하려는 서양 출신 후배들도 없어요? 지금 학교 다니는 후배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동양 쪽, 중국 쪽이나 일본 쪽 외국인 한의사는 있죠? 그러면 그런 여기 계신 화교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도 몇 분 있어요. 그쪽은 다 한자 문화권이니까 사실. 그렇죠. 그죠? 비슷한 문화권이고. 근데 서양인 아직도 제가 처음이고 마지막.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아쉬우시겠어요. 네. 후배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근데 조금 어렵죠. 사실 제가 해놨으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한국말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 그 한자 한 번 더 알아야 되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공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완전히 낯선 의학도 있으니까. 그거 아마 도전하기 그리고 마무리까지 지기는 아마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후배 2호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독보적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한편에서는 독보적이고 한편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죠. 맨 처음에 한국에 언제 오신 거예요? 맨 처음에는 87년 왔었어요. 고향은? 오스트리아. 네, 원래 고향이 오스트리아고 87년에 아주 젊은 나이에 몇 살 때죠 그때가? 그때 24살 때? 그럼 오스트리아에서 대학 다니던 시절인 거예요? 대학교 다녔다가 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그만두고 그 회사에서 좀 다니고 하다가 그냥 오스트리아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었던 거죠. 그죠? 그렇죠. 한국을 왜 왔어요? 87년에? 제가 한국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동양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어요. 동양? 동양. 그때 젊을 동양도 굉장히 여러 곳이에요. 그렇죠. 오스트리아에서 가까운 이란도 동양이고. 그 동양 얘기하는 거는 말하자면 Far East. 극동. 국동에 관심. 여러 가지. 한중일. 한중일. 왜냐면은 어릴 때 사실 우리 자라났을 때, 자랄 때 그 쿵푸 무술 영화 굉장히 인기 있었잖아요. 성령, 이소룡.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무술도 무술이지만 그런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불교나 사상들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 쿵푸. 근데 그건 다 중국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국인데. 네.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중국 가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개방되지는 않았어요. 공산주의다 보니까. 그렇죠. 그때는 중국 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중공 시절이죠. 중공. 그렇죠. 되게 폐쇄적이었던 맞아요. 시설이 그때까지. 근데 일본은 많이 알려졌지만 그렇죠. 굉장히 또 비싸다는 소문까지 들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또 뭐 있나 찾아보니까 중간에서 조그만한 나라 있더라. 그래서 한국 알게 되는 거고.
보니까 한국에서도 전통이라는 여러 가지 뭐 불교도 있고 예.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무술, 태권도 뭐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거기 가보자. 그래서 사실 한국 선택했어요. 그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한국에 오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공부를 뭘 갖고 하셨어요? 인터넷 없었잖아요. 당연히. 요즘 다 인터넷 검색하면 다 예, 나오는데 예. 그 당시는 그런 거 전혀 없고 예. 거기다가 많이 알려지진 않은 나라니까 사실 그런 정보, 뭐 여행이나 뭐 언어 정보도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겠죠. 제가 기억나는데 그때 한국 뭐 여행 가이드나 찾아볼 때는 동네 저기 책방 가서 그런 책 있냐, 뭐 큰 책 꺼내가지고 큰 책 거의 모든 책자 다 들어있는 책도 꺼내서 겨우 찾았어요. 한국에 대한 여행자. 그래서 주문했는데 2주 걸렸어요. 그래도 여행 안내서가 있긴 있었군요. 있었어요. 예. 독일어로 된. 독일어 된. 예. 그다음 또 한국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배우고 가고 싶어가지고 네. 그럼 한국말 뭐 배울 수 있는 책자 있냐 또 찾아보니까 있대요. 그래서 주문해 보니까 뭐 한국말 좀 나오더라고. 근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그 책자 보여주니까 한국 사람한테 다 웃더라고. 왜요? 거기에 나오는 책 보니까 1920년대 쓴 책인데 1920년대. 그거 누구 썼냐면은 독일인 선교사. 그 한국에 와서 살면서 아마 한국어 그 교재 쓰는데 그 교재는 북한말 위주로 만들어진 책이야.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한 사람 보여주니까 이런 거 공부하고 있다고 이거 안 된다고. 아마 저 평안도나 함경도 지역에 그쪽 그 사투리 이런 것들 뭐 하여튼 요즘 한국에서 쓰지 않은 말들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나름 노력해서 사전 정보를 좀 얻고 오신 거네요. 그렇죠. 나름은. 기본적으로 뭐 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 오기 전에 어떤 한국의 이미지, 머릿속에 그리던 어떤 이미지는 어땠었어요, 그러면? 제가 서울에서 한동안 좀 있으면서 지냈죠. 그래서 종로 있잖아요. 종로 뭐 1, 2, 3가 쭉 제가 거의 매일 한 번씩 그냥 걸었어요. 그 길가. 왜 걸었냐면은 또 그 분위기, 그 활달한, 그 활성한 그 사람들 많고 특히 젊은 사람. 그렇죠. 젊은 사람 그 당시 젊은 사람 빠글빠글 했는데 그것도 저한테 일단은 뭐 무슨 기운이 주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그래도 인구가 몇 천만 되는 서울의 대도시에 한복판에 왔으니 놀랄만 하죠. 그렇죠. 뭐 서울은 우리나라 오스트리아 인구보다 서울 인구 더 많잖아요. 더 많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 뭐 이소룡이나 뭐 불교 등등의 관심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는 그냥 여행차 온 겁니까? 여행차 왔었죠.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기간 제가 뭐 한 달 내지 2달, 석 달 많으면 그 정도 잡았어요 일단은. 그래 와서 어디 가서 뭘 했습니까? 여행을? 여행도 뭐 지방 좀 구경했고 대구, 경주 뭐 이런. 대구, 경주. 그것도 했고 그다음 뭐 섬까지 갔었어요. 한국의 남쪽에서 섬 많다고 얘기했더라고요. 엄청 많죠. 그렇지. 그래서 어느 섬인지 기억 안 나세요? 아마 이름이 관매도? 관매도. 아마 저기 섬 중에서 목포에서 어떻게 가냐면은 목포에서 페리 타고 아침에 출발해서 오후 한 5시 도착했을 거예요. 굉장히 먼 곳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섬 이렇게 점핑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또 분위기 완전히 틀려요. 왜냐하면 바다도 굉장히 깨끗해요 거기서. 근데 그 섬을 어떻게 알고 갔어요? 그냥 찍었죠 지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 서울에서 제일 먼 곳. 아니 뭐 일단은 그 섬 중에서 왠지 우리 오스트리아 바다 없잖아요. 그렇죠. 바다 없는데 그래서 그런 섬에 대한 로망 약간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 섬나라 많이 가요, 오스트리아 사람.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도 섬 많으니까 그러면은 가장 멀리 떨어진 섬 한번 가보자. 단순한 호기심으로 찍은 거군요. 갔더니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조금 그 당시 시대 아마 요즘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인데
제가 그때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가을이었죠. 이런 말이고. 87년 가을. 네, 가을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반바지 입었어요. 가을인데 안 추웠어요? 그리고 춥진 않았어요. 그날 좀 따뜻한 날이면서 하여튼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반바지 입었는데 네. 그 마을에 계신 마을에 그 연세되신 분들이 와서 뭐 얘기하더라고. 반바지 남자 입으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남자 입으면 안 돼. 긴 거 입어야 된다고. 그렇죠. 요즘 그 당시 분위기에서 반바지 남자는 못 입는 그렇죠. 거죠. 어린애들만 입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 문화 그렇게 다르구나. 네. 그렇게 아무튼 구석구석 섬까지 지방도시까지 뭐 한두 달 둘러봤다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여행 아니고 서울에 주로 있으면서 그다음 뭐 태권도 좀 했어요. 태권도를 배웠어요. 네, 좀 배웠어요. 어차피 무술 좀 관심 있으니까 뭐 겸사겸사 뭐 태권도도 좀 배우고. 그래서 뭐 태권도 하면서도 사실 그 한의학도 우연치 않게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시작이에요? 그거 시작이에요. 어떻게 해요? 태권도 하다가 어떻게 해요? 태권도 하다가 뭐 또 좀 다쳤어요. 발목 좀 삐었어요. 그래서 그 관장이 예. 발목 삐었을 때 침 맞으면 최고예요. 그래서 주위는 한의원에 같이 데리고 갔었어요. 그 전에 한의학이라는 게 있는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왜냐면은 제가 아는 거는 침은 아큐펑처 있다는 것만 얘기 들었어요. 침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네, 근데 그거는 다 중국 침 뭐 그렇죠, 이렇게 중국 그렇죠. 위술이라고 그 정도라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뭐 가보거나 체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일단은 다쳤으니까 네. 그럼 치료해야 되고 여기서는 뭐 침 최고다 하니까 그러면은 그다 관장님이 권하는 거니까. 권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알았어요. 그러면 한번 갔어요. 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개념에서 그러면은 발목 다쳤으면은 발목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 예. 당연하죠. 예. 근데 그 한의원 그 원장이 특이한 침술이 있었어요. 침법은 오히려 발목 별로 치료 안 하고 다른 쪽에서 침 넣으시더라고. 뭐 손에도 넣고 뭐 귀 뒤에도 넣고 뭐 여러 군데서 온몸에 침을 꽂죠. 몇 군데 그렇죠. 넣고 그다음 저보고 일어나서 또 걸으라고 침 넣는 채로.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약간 오해 생긴 것 같아. 난 발목 다치는데 뭐 혹시 딴 데 다쳤다고 오해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5분 정도 걸으니까 좀 시원하네. 발목이 특이하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다음 한 2번 더 치료 받으니까 뭐 완치됐는데 2번 더 가서 침을 맞았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처음에 무서웠죠. 사실 뭐 바늘 몸에서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아파서 따끔 뭐 그 정도. 그래서 신기하다. 별로 안 아프네. 근데 효과 있네. 이거 뭐냐. 그래서 그때 사실 조금 이렇게 눈 돌리기 시작했어. 그 한의원. 여기 뭐 향기도 특이하잖아. 한약 냄새도 나고 우리한테 굉장히 낯선 분위기. 향기도 그렇고 뭐. 그래서 이거 한의학이구나 설명 들었어요. 이런 참 신기한 위술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 생기기 시작했죠. 처음에 무슨 요술 부리는 줄 아셨겠다, 그죠? 그렇죠. 아니 다리가 아프다고 갔는데 왜 머리에다가 뭐 손에다가 뭘 꽂나? 근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그 원리는 몰랐잖아요. 좋아요. 나중에 공부하면서 이거 기의 흐름, 경락의 원리 뭐 이런 거 알게 되는 거지. 처음에 전혀 뭔지도 몰라요. 이제 막 전문 용어가 나오네. 이제 기의 흐름, 경락. 그래서요. 그러니까 태권도도 좀 배우고 그러다가 한의학을 처음 접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오스트리아로. 그래서 그때는 그 한의학에서 화살 꽂혔지. 이거는 내가 관심 있다. 이거는 왠지 내가 직접
체험해 보니까 이게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부작용도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약 자연의 약재 사용해서 약을 더 만들고 이거 흥미스럽다. 이거는 내가 알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네, 그래서 알아봤더니 뭐 한국에는 뭐 이 두 가지 제도 있어요. 뭐 양의학 공부하는 그다음 한의학 따로 대학교도 있고. 그럼 약학과 따로 있고 한의학과 그렇죠, 따로 그렇죠. 있고 의대 따로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한의대도 있다는 거 알게 되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내가 한의대 가서 가보자. 공부할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러면 한의대 가봤어요. 아, 그 처음 왔을 때 네, 처음에 왔을 때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한의대를? 네, 나 공부하고 싶다. 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공부할 수 있을까? 갔더니 갔더니 뭐 그 당시에 교무처장인가 뭐 하여튼 교수이신데 뭐 하시는 말씀은 외국인 여기서 한의대 전에도 한 분 다니셨는데 서양인 뭐 영국 사람 예과 한 2년 동안 2번 유급해가지고 포기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자기들 외국인 아예 받진 않아. 어차피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차피 못 따라온다. 그래서 받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뭐 그렇게 어렵나? 그래서 다른 학교 뭐 그다음 서서히 사람 알게 되니까 한국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으로 다른 학교도 가봤어요. 또 다른 학교에. 예, 대구에 있는 경산대학교 당시에. 대구 경산대학. 예, 지금 대구 한의대로 바뀌었죠. 그래요. 그때 거기 가서 알아봤더니 오히려 호의적으로 외국인 뭐 이거 한의학 공부 싶다. 그래 뭐 나쁘진 않아. 근데 한국말 일단 알아야 그렇죠. 뭐 강의 따라가고 뭐 시험 보지. 그래서 뭐 일단은 한국말 좀 배우고 뭐 한자도 좀 배우고 그다음 뭐 한번 보자. 그래서 그러면 그분도 아마 진짜 올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렇겠죠. 그냥 뭐 한국말하고 한자 좀 하면 그때 와봐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뭐 한국말 배우면 되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뭐 한국말 어디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연세대학교 아직도 있지만 한국어학당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알아보고 이제는 뭐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니까 다시 집에 가서 우리 부모하고 의논해야죠. 혼자 다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까. 그러면 첫 번째 87년 가을에 무작정 여행차 와서 그 첫 방문에서 이미 결심을 한 거군요. 한의학 공부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알아볼 것도 다 알아보고. 그래서 그 다음 가서 우리 부모님 뵙고 뭐 그 얘기했어요. 학비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학비도 받아야 되니까. 그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뭐 일단은 뭐 너무 어이없는 듯이 이거 말도 안 되고 뭐 그분들은 한의학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한국도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지. 침도 모르고. 침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는데 그래서 근데 뭐 제가 워낙 뭐 한번 목표 세우면은 약간 고집이 있어서 그런 스타일이에요 원래. 네, 뭐 일단은 딱 목표 있으면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한 설득 좀 했죠 우리 아버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 알았어 뭐 그럼 가봐. 가봐 뭐 학비는 내가 대줄게. 나머지는 알아서 해 하고. 생활비는 네가 벌어서 써라. 네가 알아서 하고. 그래서 그래 고맙습니다. 그래 아마 속 마음이 그 당시 아마 아버지도 뭐 어차피 좀 하다가 포기할 거예요. 한 1년 하다 오겠지. 오겠지. 뭐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근데 안 왔죠. 안 갔죠. 그래서 그 고향에 갔다가 바로 다시 온 거예요? 아니면 뭐 그 다음에 온 거예요? 언제 온 거예요? 그 한 6개월 후에 아마 그럼 이제 88년도에 왔겠네요. 그래서 88년 늦가을 거의 겨울에. 그러면 이제 올림픽 겨울에. 끝나고 그다음 90년 91년 초에 저기 연세대학교 한국학당 시작했죠. 그러면 그 91년도까지는 한국에서 그 한국어 89년이죠. 89년. 그렇죠. 91년 그다음 저기 입학했죠. 어디에 입학했어요? 대구 한의대. 그러면 89, 92년 만에 한국어를 다 마스터를 하고. 그렇죠. 한 1년 동안 연세대학교 다녔고 그다음 또 우연치 않게 어떤 교수님 알게 됐는데 그분이
강릉대학교 교수이신 분인데 예. 그래서 그분이 뭐 한의학 공부하려면은 뭐 동양 철학도 알아야 되고 뭐 한문도 알아야 되고 한문을 알아야죠. 그래서 뭐 우리 학교 와서 이런 거 좀 공부해. 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서울 말고 다른 지방도 알게 되면 좋잖아요. 그분은 그래서 강릉의 어느 과 교수셨는데? 영문과. 영문과인데. 네. 그럼 그래서 대화도 잘 됐죠. 네, 영어로. 제가 아직은 한국말 좀 어. 서투리고. 그래서 근데 그 철학과에서 일단 철학과. 동양 철학 동양 철학 이런 거? 거기서 한 1년 동안 아. 한자 공부하면서 동양 철학 공부하면서 이렇게 준비했죠. 또. 네. 89, 92년 동안 한국어 학당, 강릉대 동양철학과, 한자 공부, 한글 공부, 그리고 곧바로 대구 경산대학을 입학을 했다. 91년. 그러니까. 그 무슨 우리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경쟁한 건 아닌 거죠? 외국인 전형이죠? 외국인 전형 따로 있어요. 시험 네, 보는 거. 네. 그래서 국어 시험 치고 합격했죠. 그 이제 남들보다는 좀 나이가 들은 상태인데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 뭐 한 20대 후반. 27인가 뭐 그죠?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한의 학과 1학년이 된 거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1학년 아직도 한국말은 서툴렀을 것이고. 뭐 기본적인 생활 뭐 문제는 없었지만 뭐 전문 영어라든지 그런 거 좀 어려웠죠. 그죠? 더구나 대구 가니까 또 분위기 달라지죠. 뭐 무슨 분위기 달라지는 건데 뭐냐면은 사투리?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는 알아듣겠다 뭐 좀 자신 있었는데 대구 가니까 강의 들어오니까 그분들 교수님들이 대부분 그 지방에 그렇죠. 출신이시니까 강의도 마찬가지 자연스럽게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다시 다른 외국어 지금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이 한의대 특히 당시에 이렇게 좀 나이가 좀 많은 학생도 꽤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오비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다시 공부해서 한의대 들어와서 그래서 그분들이 직장 다니다가 그렇죠. 한의대 오시는 분들 많았었거든요. 그 시대. 그래서 그분들이 또 뭐 다른 지방 서울에서 오신 분도 많고 그래서 뭐 옆에 앉아 있으면은 제가 못 알아들으면 강의를 그러면은 물어보면 교수님 뭐라고 하셨죠? 뭐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좀 안심했죠. 그리고 한자 실력도 얼마 안 됐을 거 아닙니까? 한자 실력 얼마 안 되는 건 맞지만 근데 한의대 들어가면은 사실상 그 한국 학생도 그때는 시작 단계에서 한자 실력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같이 공부해서 새로 배우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뭐 단계니까 뭐 그냥 같이 공부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렇게 한자 한문에 대해서 뭐 어렵다. 저는 별로 못 느껴서. 동료들도 똑같으니 그렇죠. 그런 거죠. 똑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뭐 또 쉽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옥편 가지고 뭐 이렇게 잡고 그 당시는 사실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되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그 당시는 뭐 옥편 다 뒤져야죠. 옥편 있고 사전. 그다음 사전 뭐 한독 사전, 똑한 사전, 옥편 하나 이 두꺼운 거 기본적으로 뭐 3-4권 이렇게 들고 가니까 무겁더라고. 학교 교재가 아니라 교재를 읽기 위한 읽기에는 뭐 책들 한독, 독한 사전 2권 필요하고 2권 옥편도 필요하고. 근데 동의보감이니 뭐니 이런 거 다 원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자로 된 거. 지금 가져오신 게 그런 책이에요? 네, 그거 뭐 그때 공부했던 이거는 동의보감이란 뭐 아주 대표적인 책 있잖아요. 호준이 쓴 책인데 그래서 이거 원본인데 원본 뭐 다 한자예요. 뭐 기본적으로 뭐 다 한자인데 여기 보면은 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다 한자로 돼 있고 그러면은 이해해야 되니까 그럼 모르는 한자 있으면은 뭐 다 옆에다가 쳐 놓고 그렇게 공부했죠. 정말 고생스러우셨겠어요. 이거는 방학 때 제 스스로 하는 공부예요. 동의보감 이 원본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죠.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그죠? 힘들죠. 근데 힘들지만 내가 이게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어떤 오기나 독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아니면 그만큼 한의학 공부가 재미가 있었어요. 마음도 마음이지만 그래도 재미도 있어요. 재미있었어요. 예, 이거는 위설이 상당히 깊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철학도 그렇고 뭐 그다음 이 인체하고 우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음양 오행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부터 그다음 예. 이거 우리 몸하고 무슨 연관 있고 그다음 기에 대해서 배우면서 기 좋으면 사실 우리는 개념 없잖아요. 서양인 기에 대한 개념 전혀 없어요. 모르죠. 뭐 한국은 영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기를? 번역해요. 뭐 근데 번역해도 뭔지 몰라요. 예를 뭐라고 들어서 그래요, 영어로? 예를 들어서 에너지 아니면 바이탈 에너지 보통 일반적으로 번역해요. 바이탈 에너지? 바이탈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미국 사람이라도 바이탈 에너지 들으면 그거 뭐지?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거 뭔가 이 상상이 안 가요. 우리 그런 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고 반면에 한국에는 사실 기하고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이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기분, 분위기, 그렇죠. 기후, 뭐 이런 기차 수많이 이렇게 생활 용어의 언어에서 들어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이해가 되던가요? 기라고 하는 잘 안 됐죠. 아니 책 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 얘기인데 뭔지도 몰라요.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교수님한테 갔죠. 가서 교수님이 도대체 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서양인 뭐 개념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해봐. 뭐 이렇게 해봐. 여기 앉아서 뭐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딱 있어봐. 그 가운데에 뭐가 느껴지지 그렇죠. 않아?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살짝 해보면은 뭐 있어. 뭐 땡기고 밀고 하는 약간 느낌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 그 느낌이 바로 기의 개념이에요. 기의.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는 실제로 뭔가 있어요. 그 뭔가 표현하면은 이거 기구나. 그래서 그렇게 뭐 배우면서 그다음 또 기공했죠. 기공도 하면서 그래서 기의 복식 호흡도 막 하시고 여러 가지 그렇지 다양한 기의 공부면서 실질적으로 몸을 어떻게 기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수련법 뭐 이런 거 배우면서 그것도 학교 때 서클도 하시고 그런 거는 많이 했죠. 그래도 다른 동료 학생들보다는 한 2년 더 걸렸네요. 졸업까지 8년 걸리셨더라고. 그죠? 그렇죠. 그 당시 시기였어요. 그 시기 무슨 시기냐면은 그 한약 분쟁이라는 거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93년 그 분쟁 심해져서 그 다음 95년 또 한 번 두 번 있었어요. 재방했는데 그래서 93년 되게 오랫동안 뭐 학생들 파업하고 뭐 수업도 진행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수업 안 되면은 잘 휴학 내겠다. 그래서 그 해는 휴학 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또 95년 또 다시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휴학 안 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일단 가야지. 가야 됐는데 그때는 나중에 교수님들 다 파업했어요. 그러면 교수 파업 다 전체 다 유급됐어요. 그때는 전체 다 유급돼요. 그런 우여곡절이 또 있었군요. 그리고 이제 한의대 졸업하고 한의사 시험 봐서 통과하고 정식 한의사가 된 게 99년. 99년 했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건 표현할 수 없어요. 사실 시험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한테. 왜냐면은 국가고시는 바로 그 해 제도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그 시험 문제 객관식하고 주관식 같이 나왔던 제도였는데 우리 해부터 다 멀티플 초이스 객관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되게 다들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해는 소위 탈락률이 높았어요? 높았어요. 뭐 아마 그때 역사상 아마 가장 높았던 해요. 근데 붙으셨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걱정했어요. 이거는 하루 종일 시험지잖아요. 아침 예.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험지는데 예. 나중에 정말 진이 빠졌다. 정말 그 표현이 진이 빠졌다는 실감이 왔어요. 왜냐면은 마지막 과목에 아무리 읽어도 이 문제 다 키래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안 들어와요. 더 이상 집중력. 근데 너무 어떻게 떨어져. 붙었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서 과락된 줄 아는데 그래도 마지막 과목까지 겨우 아마 통과했을 거예요. 네. 점수는 몰라요. 점수는 발표 안 되니까. 그리고 돌이켜보면 사실 87년 우연히 여행차 한국에 와서 시작된 그 결실이 12년 걸려서 99년에 이제 한의사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긴 얼마나 세월이죠. 기뻤겠어요. 예, 그러면 그거 굉장히 그 한 1, 2년 하다 포기할 줄 알았던 고향의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그때는 졸업하고 진짜 한의사 됐다는 거는 듣고 굉장히 기뻐했죠. 야, 물론 낯선 나라에서 낯선 뭐 공부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했으니까 완성을 했고. 완성했고 네. 기뻐했네요. 혹시 또 부모님 아직 생존에 계시죠?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 아직 계시고. 그 사이에 그 지난 한의사로서 이제 고향에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갈 거 아니에요. 뭐 전에는 사실 자주 못 갔어요. 한 3년 마다 한 번씩 하고 요즘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가려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실 때 그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보약도 좀 지어가고 그렇죠. 가서 이게 침도 좀 놔드리고 했어요? 그러면. 아 진짜로? 계속 뭐 가방 안에서 뭐 약하고 침하고 뜸하고 뭐 이런 거 항상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직접 해드렸더니 그러면 부모님 뭐라 그러셨어요?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효과가 있다. 효과 있어요. 그래서 침 상당히 뭐 의미 있다. 효과도 있고. 그 소문 나가지고 온 마을에서 뭐 친척도 와서 일부러 방문하러 와서 뭐 나도 무릎 아프다 좀 넣으면 안 됐나 뭐 해가지고 하여튼 갈 때마다 고생해요 오히려. 고향 가시면은 갑자기 한의원이 차려지는 거고.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도 그 먼 오스트리아에 한의학을 전파하신 분이네. 한의학 그렇죠. 국제화의 천병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한의사로 쭉 커리어를 쌓아가시면서 지금은 서울에 있는 한방병원의 국제진료센터 또 책임 맡고 계시고. 예. 그죠? 지금 제가 저기 국제센터 만들고 처음부터 만들고 처음 만드셨고 활성화하고 지금 거기 그건 있어요. 그만큼 또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한의원에 찾아오는 것도 늘어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한국에 살고 계신 외국인도 그렇고 그거보다 나아가서 사실 지금 한국에서도 의료 수준 굉장히 높아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나가서 이제는 외국에서도 그 치료받으러 한국까지 오신 분들도 일부러 치료 때문에 와서.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조금 길이 막히 있지만 그래도 작년만으로도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의료 치료차 한국에 오는 분들이 많다는 건 저도 익히 알고 있었는데 대부분 이 일반 병원에 가는 걸로 알았는데 일부러 한의원을 찾아오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쪽에서는 우리는 뭐 척추 질환이나 뭐 이런 척추 디스크나 뭐 관절 전문 병원이라서 비수술 쪽으로 치료하는데 그래서 사실 관절 척추 수술 받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있고 그 효과 있고 효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뒷받침하면은 그러면 한국까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외국에서 일부러 치료받으러 그런 분들 많이 와요. 네. 수술 말고 침으로 한번 고쳐보자. 침이나 한약. 뭐 추나 뭐 이렇게 소위 자연 치료해서 치료하는 뭐 병원인데 그거는 보면은 특히 최근에 중동에서 사실 작년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만큼 이제 국제적으로 소문이 난 거로군요. 그렇죠. 우리도 그만큼 또 노력했고 사실 한국 정부도 한국 그 의술 외국에 많이 알려준 행사들 많이 있고 그것도 우리도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외국 가서 강의도 하고 시연도 하고 그래서 환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었죠. 로이 원장도 직접 가서 많이 다니셨겠네요. 뭐 러시아도 가고 뭐 중동도 자주 가고 예, 예. 동남아도 가고 예. 뭐 브라질까지 갔다 왔어요. 브라질? 아주 먼 브라질까지도 갔다 오고 네. 일본도 갔다 오고 그동안 그렇게 왔던 외국인 환자들 가운데 뭐 기억나는 분들 참 많겠어요. 사실 많죠. 뭐 너무 많으니까 뭐 한 명 한 명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고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참 이 한국까지 오게 되는 그런 배경이나 계기 참 내가 네. 뭐 한 면에서 반갑다, 한 면에서 참 그 나라 왜 이렇게 의료 기술이라든지 환경이 약해서 꼭 외국 나가서 치료 받아야 되나 그렇죠.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자기네 사실. 나라에서 할 수 있으면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데 그런 그렇죠. 거죠. 그래서 참 세상이 그런 세상 됐어요. 아니 옛날에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한국에 뭐 좀 큰 병 있으면은 다 미국 가고 미국 가서 치료받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거꾸로 미국 사람이 여기 와서 치료받아요. 네, 그런 네. 세상 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의원,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도 또 높아졌고. 그렇죠. 이제는 한의학 뭐 옛날처럼 그냥 동네에서만 하는 분도 있지만 예, 잘 하신 분도 예. 있지만 비교적 굉장히 과학화되고 그렇죠. 그런 논문 통해서도 뭐 데이터 나오고 네. 그 데이터도 국제 뭐 학술지에서도 발표되고 그럼 뭐 컨퍼런스에서도 발표되고 그 서서히 인지도 국제 올라가고 표준화되고 그러면 그렇게 인해서 지금 한의학은 뭐 굉장히 높은 수준 올라갔다 인정 많이 받았다 세계적으로. 네. 체계적인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한의학이랄 게 남아 있는 거는 지구상에 중국과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죠? 실질적으로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양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효험을 알고 국제화 표준화도 좀 가고 있다. 그런 얘기네군요. 예. 그리고 뭐 서양에 예를 들어서 뭐 독일에도 이 침 노는 양의사 굉장히 많아요. 양의사인데 침을 놔요? 예. 거기서 뭐 교육 과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맞으면 대학교 아니지만 뭐 코스식으로 뭐 몇백 시간, 뭐 200시간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자격증도 탈 수 있고. 그래서 독일에서 침 놓는 양의사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3만에서 5만? 예, 그 정도로 된다고.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한의사 한 2만 5천, 예. 3만 아직 안 됐는데 예. 그러면은 한국의 침노는 한의사보다 독일의 침노는 양의사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저희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만큼 더 체계적이고 보험에서도 해당도 되고 보험 혜택도 있어요. 예, 보험에서도 인정하고 그다음 논문도 꽤 많이 나와요. 독일에서? 네, 독일에서 논문 나오고. 그런 거는 도대체 누가 독일까지 가서 그런 거를 연구하고 침을 가르치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부터 중국 사람 거의 다 했었어요. 중국 분들이. 그래서 침이란 거는 세계적으로 중국 거다. 일단은 예. 그렇게 상식돼 있어요. 예. 침에 대한. 예. 근데 사실 침보다 더 재미있는 거 저한테 관심 있는 분야는 한의학이에요. 약. 한약도 제가 또 직접 뭐 처방하지만 네. 그리고 직접 또 먹고 하지만 굉장히 좋은 효과 있으면서 또 뭐 이렇게 부작용도 굉장히 거의 적고 없고. 그래서 이런 한약만 제대로 발전시키고 예. 하면은 예. 오히려 또 큰 시장에서 그렇죠. 이룰 수도 있다. 그거 뭐 중국도 것도 아니고 사실 중국은 아직도 한의학이 이렇게 세계화 시키지는 못했어요. 약이니까. 예. 약은 나라마다 규제 되게 강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제품 인정받는 제품만 개발하고 시장에서 놓으면은 아마 한국에서도 그런 시장 점유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에 그렇죠. 꼭 빠지지 않는 게 바이오 산업 아닙니까? 그러면 바이오 산업의 핵심이 제약 분야가 있는 것이고 네. 그 중에 생화학 쪽에 한의학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 잘 연구해서 발전시키면 대박 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뭐 요즘 지금 한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알려야 되니까. 그렇죠.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서 우연치 않게 독일 의대에 있는 교수하고 서로 알게 되고 그분도 한국 한의학에 대해서 관심 있고 저도 이거 좀 알리는 딱 맞아서 그래서 그러면은 독일 대학생, 의대생 위해서 교재 하나 씁시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들어갔어요.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일부만 가져왔는데 이거는 독일말 됐잖아요. 이거는 지금 한의학에 대해서 정말 한국 한의학에 대한 거의 독일 학생을 위한 한약 그렇죠. 교재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들어갔어요. 뿌듯해요. 이거는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어로 된 한의학 교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유일하게 뭐 번역되는 거는 동의보감. 동의보감 지금 영어로 번역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교재 한의학에 대한 교재는 아직은 없는 외국어로 된 건 처음이다. 아유 진짜 우리 한의학의 국제화에는 없어서는 안 될 뿐이네요.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도 한국에서 한국 환자들 앞에 딱 서시면 좀 환자들이 낯설어하죠 여전히. 요즘은 별로 그런 거는 없어요. 이미 아니까. 이미 아니까. 그리고 저한테 오신 분들이 대부분 알고 오니까. 알고 오니까요. 그래서는 그런 근데 거는 처음에는 좀 심했죠. 제가 뭐라고들 했어요? 제가 그 수련 때 큰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그때는 응급실도 커버해야 돼요. 응급실 밤에 특히 밤에 내려가서 응급실에서 뭐 중풍 환자 그 당시에 중풍 환자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뭐 양방도 치료받지만 한방도 같이 원해요. 그러면 그런 병원에서 근무했어요. 근데 한방 원하면은 제가 거울 받으면은 그러면은 내려가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환자 깜짝 놀라요. 그 당연히. 아니 양방 아니고 한방. 그리고 외국인 무슨 한방해? 이게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 침 들고 꽂으려 그러면 막 하지 말라고. 뭐 이거 괜찮겠어 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놀랐죠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데 벌써 20년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다 원장님 알고 찾아오는 환자들 그런 세월이 됐군요. 그렇게 바뀌었죠. 부인도 한국 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한국이 거의 고향 같겠어요? 고향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상 오스트리아 사는 시간보다 한국에서도 오래 살았어요. 더 오래 사셨으니까. 33년 됐네요. 오래됐죠. 지금 돌이켜 보니까 어때요? 한의학 공부하고 한의사로 살아온 참 보람차세요? 어떠세요? 그러면 한의학이란 거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환자 치료하면서 환자가 나아지면은 사실 그렇게 그것보다 큰 보람 없어요. 의사로서는 그게 제일 크죠. 굉장히 고맙고 이렇게 나아지니까 고맙죠. 그래서 그런 보람도 있고 개인을 치료하면서 보람 있고 그리고 그 의술 물론 약간 어떻게 보면 옛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현대하고 현대 과학이나 맞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사실 우리 몸 아직 그대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 바뀌지는 않았어요. 100년 전하고 지금 뭘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원리만 이해하고 그 전통의 그 뒤에 그 의술 그 경험 이거 몇천 년 쌓였던 경험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매일 환자한테 치료하면서 효과 검증하고 그런 의술 그런 정말 넓은 틀 이거는 하나의 큰 재산이에요. 맞습니다. 문화 재산도 되지만 우리 건강에 아주 큰 재산인데 그렇죠. 그거 알고 그다음 계속 연구하고 그것보다 큰 바람 없어요. 이 몇천 년의 경험이 근데 데이터화되어서 이 과학적 논문으로 안 되어 있을 뿐인데 그렇죠. 그걸 이제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네, 지금 벌써 많이 만들고 하고 있어요. 계신 거고. 아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어차피 시대에 따라가야 돼요. 시대의 흐름.
앞으로 계획은 지금 이 교재도 다 마무리하셔야 되고 또 네. 그런 연구도 계속 하셔야 되고 네.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 사실 제가 한의사로서 계속 그쪽으로 갈 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가고 싶고. 예. 왜냐면은 한의학 그 좋은 의술도 세계적으로 알리고 예. 뭐 교재 있으면은 혹시나 나중에 한번 뭐 통합 의학, 양한방 통합 아. 의대 어. 좀 생기면은 그 기대 있어요. 그렇게 사실상 가야죠. 앞으로는 아마 좋은 예. 양방, 좋은 한방 의술 합쳐서 또 환자위에서 최고의 의술을 그렇죠. 같이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거 미래예요. 네. 따로 하면서 경쟁하면서 그거는 별로 맞아요. 왜냐면은 양쪽 다 분명히 좋은 점 있고 환자분 할 때 굉장히 좋은 이유 좀 있는데 예. 그거는 굳이 그렇게 갈 필요 있나 생각해서 그래서 통합 언젠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통합 의대 만들어지면은 거기서 중요하네요. 아무쪼록 빨리 제2호, 제3호 또 서양인 한의사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예. 또 그럴 수 있도록 후배들한테 이런 좋은 교재들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몇천 년 내려온 경험, 또 우리 몸 체질에 맞는 또 그런 어떤 약품, 네, 이런 것들을 집대성해 놓은 것이 우리 한의학인데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소중함을 조금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군요. 다음 시간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